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요즘 찾아뵙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약대입니다. 약대. 자, 약대를 학부로 선발하는 게 내년부터죠. 그러면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대입에서. 왜냐하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은요. 의치, 한수 뭐 이렇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약대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상위권 대학의 일반 학과를 가려고 했던 아이들도 약대가 가세하게 되면 또 약대로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약대가 들어오게 되면 과연 이 약대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될지. 예전에 약대를 학부로 선발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또 그런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좀 상위권 약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중앙대 약대, 중대 약대 출신 연예인도 있으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 주현미 씨. 예, 중대 약대 출신입니다. 자, 중대 약대나 이대 약대는 되게 상위권 약대예요. 덕성여대 약대가 이제 있잖아요. 덕성여대 약대가 예전에 학부로 선발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이었냐면 서울대 농생대 정도 레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 여학생을 두신 어머님들이시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여학생이요 수도권 약대가 됐고요 지방대 의대가 됐어요. 자, 어디 보내실 건가요? 수도권 약대랑 지방대 의대. 아, 당연히 수도권 의대면 더 좋긴 하겠죠. 자, 수도권 약대랑 지방대 의대. 자, 약간 고민되시죠? 근데 남학생 어머님들은 고민 안 하세요. 무조건 그냥 지방대 의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한 7대 3 정도로 수도권 약대를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학생 어머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만약에 덕성여대 약대랑 고대 약대 두 개가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디 선택을 더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자, 그냥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고대죠. 근데 고대 약대는 세종캠에 있어요. 세종시. 덕성여대는 서울에 있고 이런 어떤 지리적인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좌우하겠죠. 연대 약대 같은 경우도 송도에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이런 부분들도 입계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요, 이 약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상위권 약대는 이제 대충 예상을 한번 해보면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자, 요 박스권이 이제 약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가장 높은, 그게 중대 약대나 이런 쪽은 서울대 화생공, 전기전자, 기계공, 요런 정도 급으로 이제 중대 약대는 아마도 레벨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방대 약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대고대 좀 하위권 학과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약대는 문과는 선발 안 할까요? 이과만 선발할까요? 자, 의대 중에서도 문과 선발하는 의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약대도 자 이제 화면 보실게요. 이렇게 이대도요 문과도 뽑아요. 수시 지금 학종입니다. 학종에서도 뽑고 또 정시에서도 뽑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지금 문과 약대를 뽑는. 근데 학종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그런 대학도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대부분 의대 같은 경우도요. 똑같은 학종이긴 하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두는 대학들이 많죠. 약대도 이렇게 학종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를 두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꼭 수능 최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3, 6대 같은 경우도 확통 사탐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과도 뽑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대 약대가 이제 4개합 5 수능 최저를 두는데요. 4개합 오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탐구는 지금 한 과목만 반영되거든요. 그럼 4개합 오면 2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1112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능이 이제 문이과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공통 과목이랑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공통 과목이 수원, 수투, 선택 과목이 확통, 미적, 기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니까 이과 학생들이 수학 등급을 더 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수능서부터는 문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등급받기가 조금 어려울 거고요. 이과 학생들은 수학에서 등급받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럼 그걸 감안하면 이 네 개가 모으면요. 내년부터 그 수능에서는 네 개가 모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과 학생들한테. 제가 느낌으로는 내년에 네 개가 모으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하면 한 4기압 한 7 정도, 4기압 6, 4기압 7 정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거든요. 한번 이제 상위 누적 100분이 계산했을 때, 자, 그러니까 4기압 오면 내년에 4기압 오면 되게 쉬운 겁니다. 예, 일단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뭐 논술, 논술로는 약대 너무 많이 안 뽑아요. 그러니까 논술로 약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강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약대를 가고 싶은데 내가 내신도 약해서 뭐 교과 전형이나 뭐 이런 학종이나 이런 게 안 될 것 같고 정시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논술 준비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자, 그래도 논술도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는 없지만 5명밖에 안 뽑아요. 근데 이 정원들은요, 내년 가면 또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표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내년 입시 요강은 꼭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서는 약대 이렇게 뽑는데 약대가 수시로 뽑는 비율과 정시로 뽑는 비율이 거의 1대1이에요. 그리고 한 그 지방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까지 하면 한 1,500명 정도 선발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시로 뽑는 비율 지역 인재 빼게 되면 정시로 뽑는 비율과 수시로 뽑는 비율이 거의 1대1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미기화 자, 지난번에 한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미기라고 되어 있는데 미기가 뭔가요? 미술, 기술, 가정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미기면 미적분, 그죠? 수능에서 미적분, 기는 기하, 화은 확통, 확률과 통계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대 같은 경우도 미기, 확통 상관없다. 탐구 오른쪽에 보실까요? 사탐 같다는 상관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도 뽑겠다. 문과랑 이과랑 똑같이 경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삼육대 같은 경우는요. 미기확, 사탐, 과탐 상관없지만 그 밑에 보시면 미기를 선택한 아이들, 죄송합니다. 자, 미적, 기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아이들한테 본인이 받은 점수의 5% 가산점을 주겠다. 그리고 탐구도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한테 3%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조금 요거에 유불리를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과 학생들이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인제대 같은 경우는 확통, 사탐 상관없다. 자, 이렇게 약대도 문과로 뽑는 문과 학생들을 뽑는 대학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정리한 그런 부분은요. 약대를 이제 학부로 선발한다. 그러면 상당한 입시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또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과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일반학과, 상위권 일반학과를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제 약대를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수시로 할지, 학종으로 할지, 뭐 논술은 좀 많이 안 뽑으니까, 아니면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서 뭐 할지, 아니면 정시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미리미리 좀 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강의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